유난히 화를 잘 내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제가 좀 심오한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가 정말로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화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꽤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화를 내는 건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뭔가와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가령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남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부터, 자신에게는 괜찮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남을 잘 못 믿는 것까지. 이런 모든 행동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깊게 파고들다 보니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건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러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신뢰예요. 신뢰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남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 때 우리 관계는 더욱 좋아질 수 있어요. 결국 이 서론을 통해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해요. 이런 이해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마음속 깊은 곳의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나, 더 나은 관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상황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그에 따라 평가한다. 지난번에 혼자 산책하다가 문득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각자 다른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석한 걸 낯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니까요.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런 자기만의 해석을 고통의 근원으로 보더라고요. 마치 나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화를 내는 것도 결국 우리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바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명상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좀 더 공감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른 시각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솔직히 이 모든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더 깊이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평화롭고 화를 덜 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가 솟구친다는 것은 깊은 내면의 상처 때문일 수 있다. 얼마 전에 혼자서 꽤 깊은 생각에 빠졌었어요. 우리가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걸까? 그리고 그 화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갑작스런 화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에 느꼈던 기분 나쁜 경험이나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요.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를 계속 실망시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쉽게 화를 낼 수 있어요. 다니엘 골먼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정을 알고 다루는 건 정말 중요해요. 특히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중 하나라고요. 그리고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감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 내면의 뭔가가 원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봤어요. 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거나 필요로 할 때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뭔가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어요. 수피즘 같은 영적인 가르침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화 같은 강한 감정을 넘어서서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걸 단순히 나쁜 버릇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또 그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정말 듣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건지에 대해 말이죠. 이런 생각은 저번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가 떠올랐어요. 가끔 우리는 정말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에 뭘 말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대화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기 쉽고 결국에는 서로 오해만 쌓이게 되죠. 마치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서로를 너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어요. 즉, 상대방을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으로 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활동적 듣기라는 건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듣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걸 말해요. 이건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로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해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대화에서 정말로 중요한 걸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상대방이 정말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사이의 오해도 줄고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자신에게는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뭔가에 대해 꽤나 심오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예요. 생각해보니 이건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자신에게는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하는지와 연결지어 설명해요. 가령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유연하게 규칙을 적용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고 봤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영할 수도 있어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이중적인 기준을 극복하려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대인 관계에서 경계심이 매우 높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최근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 생각해 봤거든요.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대인 관계에서 왜 그렇게 경계심이 높고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지 궁금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즉, 우리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나중에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만약 어렸을 때 신뢰를 잘 형성하지 못하면 크고 나서도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칸트 같은 철학자는 사람을 믿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즉,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 관계도 좋아진다는 의미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신뢰를 늘리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정직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며 책임감을 보여줘야 해요.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로 인해 우리의 대인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건 쉽지 않지만 한 걸음씩 노력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가끔씩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뭔지 말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그 화는 단순히 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나 상처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선 좀 더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를 내는 건 사실 우리 안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러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신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보여줄 때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 길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화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때 우리는 진짜로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볼 준비가 되었나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진심으로 대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삶은 더 풍부해지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찰 거예요. 화가 줄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그런 삶 말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난히 화를 잘 내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제가 좀 심오한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가 정말로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화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꽤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화를 내는 건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뭔가와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가령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남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부터 자신에게는 괜찮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남을 잘 못 믿는 것까지. 이런 모든 행동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깊게 파고들다 보니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건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러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신뢰예요. 신뢰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남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 때 우리 관계는 더욱 좋아질 수 있어요. 결국 이 서론을 통해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해요. 이런 이해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마음속 깊은 곳의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나, 더 나은 관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상황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그에 따라 평가한다. 지난번에 혼자 산책하다가 문득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각자 다른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석한 걸 낯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니까요.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런 자기만의 해석을 고통의 근원으로 보더라고요. 마치 나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화를 내는 것도 결국 우리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바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명상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좀 더 공감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른 시각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솔직히 이 모든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더 깊이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평화롭고 화를 덜 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가 솟구친다는 것은 깊은 내면의 상처 때문일 수 있다. 얼마 전에 혼자서 꽤 깊은 생각에 빠졌었어요. 우리가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걸까? 그리고 그 화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갑작스런 화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에 느꼈던 기분 나쁜 경험이나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요.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를 계속 실망시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쉽게 화를 낼 수 있어요. 다니엘 골먼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정을 알고 다루는 건 정말 중요해요. 특히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중 하나라고요. 그리고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감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 내면에 뭔가가 원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봤어요. 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거나 필요로 할 때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뭔가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어요. 수피즘 같은 영적인 가르침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화 같은 강한 감정을 넘어서서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걸 단순히 나쁜 버릇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또 그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정말 듣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건지에 대해 말이죠. 이런 생각은 저번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가 떠올랐어요. 가끔 우리는 정말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에 뭘 말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대화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기 쉽고 결국에는 서로 오해만 쌓이게 되죠. 마치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서로를 너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어요. 즉, 상대방을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으로 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활동적 듣기라는 건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듣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걸 말해요. 이건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로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해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대화에서 정말로 중요한 걸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상대방이 정말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사이의 오해도 줄고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자신에게는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뭔가에 대해 꽤나 심오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예요. 생각해보니 이건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자신에게는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하는지와 연결지어 설명해요. 가령,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유연하게 규칙을 적용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고 봤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영할 수도 있어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이중적인 기준을 극복하려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대인 관계에서 경계심이 매우 높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최근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 생각해 봤거든요.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대인 관계에서 왜 그렇게 경계심이 높고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지 궁금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즉, 우리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나중에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만약 어렸을 때 신뢰를 잘 형성하지 못하면 크고 나서도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칸트 같은 철학자는 사람을 믿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즉,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 관계도 좋아진다는 의미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신뢰를 늘리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정직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며 책임감을 보여줘야 해요.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로 인해 우리의 대인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건 쉽지 않지만 한 걸음씩 노력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가끔씩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뭔지 말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그 화는 단순히 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나 상처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선 좀 더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를 내는 건 사실 우리 안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러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신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보여줄 때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 길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화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때 우리는 진짜로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볼 준비가 되었나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진심으로 대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삶은 더 풍부해지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찰 거예요. 화가 줄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그런 삶 말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난히 화를 잘 내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제가 좀 심오한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가 정말로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화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꽤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화를 내는 건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뭔가와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가령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남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부터 자신에게는 괜찮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남을 잘 못 믿는 것까지. 이런 모든 행동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깊게 파고들다 보니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건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러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신뢰예요. 신뢰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남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 때 우리 관계는 더욱 좋아질 수 있어요. 결국 이 서론을 통해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해요. 이런 이해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마음속 깊은 곳의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나, 더 나은 관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모든 상황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그에 따라 평가한다. 지난번에 혼자 산책하다가 문득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각자 다른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석한 걸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니까요.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런 자기만의 해석을 고통의 근원으로 보더라고요. 마치 나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화를 내는 것도 결국 우리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바뀌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분하게 상황을 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명상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좀 더 공감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른 시각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솔직히 이 모든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더 깊이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평화롭고 화를 덜 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가 솟구친다는 것은 깊은 내면의 상처 때문일 수 있다. 얼마 전에 혼자서 꽤 깊은 생각에 빠졌었어요. 우리가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걸까? 그리고 그 화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갑작스런 화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에 느꼈던 기분 나쁜 경험이나 우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요.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를 계속 실망시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쉽게 화를 낼 수 있어요. 다니엘 골먼 같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정을 알고 다루는 건 정말 중요해요. 특히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중 하나라고요. 그리고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감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 내면에 뭔가가 원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봤어요. 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거나 필요로 할 때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뭔가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어요. 수피즘 같은 영적인 가르침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화 같은 강한 감정을 넘어서서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걸 단순히 나쁜 버릇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뭔가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또 그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정말 듣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건지에 대해 말이죠. 이런 생각은 저번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가 떠올랐어요. 가끔 우리는 정말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에 뭘 말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대화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기 쉽고 결국에는 서로 오해만 쌓이게 되죠. 마치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서로를 너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어요. 즉, 상대방을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상대방으로 보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활동적 듣기라는 건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듣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걸 말해요. 이건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로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해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대화에서 정말로 중요한 걸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상대방이 정말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사이의 오해도 줄고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번째로, 자신에게는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뭔가에 대해 꽤나 심오하게 생각해보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예요. 생각해보니 이건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자신에게는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하는지와 연결지어 설명해요. 가령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유연하게 규칙을 적용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고 봤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영할 수도 있어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이중적인 기준을 극복하려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대인 관계에서 경계심이 매우 높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최근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 생각해 봤거든요.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대인 관계에서 왜 그렇게 경계심이 높고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지 궁금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즉, 우리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나중에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만약 어렸을 때 신뢰를 잘 형성하지 못하면 크고 나서도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칸트 같은 철학자는 사람을 믿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즉,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 관계도 좋아진다는 의미죠.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신뢰를 늘리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정직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며 책임감을 보여줘야 해요.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로 인해 우리의 대인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건 쉽지 않지만 한 걸음씩 노력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가끔씩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뭔지 말이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그 화는 단순히 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나 상처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선 좀 더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를 내는 건 사실 우리 안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너그러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신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보여줄 때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 길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화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때 우리는 진짜로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볼 준비가 되었나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진심으로 대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삶은 더 풍부해지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찰 거예요. 화가 줄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그런 삶 말이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